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이 서울의 최대 재건축 둔촌 주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좀 수월하게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삐걱삐걱대는 뉴스 기사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올해 하려고 했던 일반 분양도 내년으로 미루고 네네. 네, 조합이랑 시공사랑 다툼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좀 말이 많더라고요. 네. 둔촌 주공 이제 진행이 수월하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또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단군 일의 네. 단일 단지로는 가장 많은 세대죠. 그쵸, 네. 재건축이 돼서 완성되는 세대가 12,000세대. 일반 분양분이 한 5,000세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한 단지로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헬리오시티였는데 네. 헬리오시티가 이제 9,510세대. 이게 이제 가장 컸죠. 그걸 가뿐히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죠.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분이 5,000세대나 돼요. 맞아요. 5,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의 지금 기대가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이런 그쵸, 생각이 네. 들어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처음에는 3천만 원 미만의 분양가가 예상이 되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로또다. 그야말로 진짜 예. 로또죠. 그 로또기 때문에 지금 이 둔촌 주공이 분양하기만 기다리는 이 지금 청약 대기자가 거의 30만에 이른다는 이런 뉴스들도 맞아요.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욕심에 이제 약간 불을 지른 게 분양가 상한제를 좀 현실화하겠다. 이제 네. 이런 이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조합이 욕심을 낼 만하죠. 제가 볼 때 지금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할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사실 네. 근데 분양가가 높아지더라도 지금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높아져도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미루는데 문제는 이 자꾸 미루면서 네. 이제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건설사가 지금 자기 비용으로 지금 네네.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네. 예, 이미 공사를 하고 허물어서 있잖아요. 네. 이주비 빌려줬어. 지금 거기에다 건축비도 자기 돈으로 내.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해야 분양으로 들어온 돈을 이제 건축비로 네. 이제 충당을 하면서 네. 자기 돈들이 안 들어갈 텐데 자꾸 조합이 욕심을 내면서 뒤로 가니까 건설사는 지금 부담이 커지니까 네. 저번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최후 통첩 아닌 최후 통첩을 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 세대는 진짜 없던 욕심도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죠. 조금만 네. 또 욕심 내면 네.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5,000세대에 평당 1,000만 원씩만 올라가면 그쵸. 진짜 천문학적인 수치가 돈이 생기는 수익이 맞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조합원의 수익으로 직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합의 욕심은 제가 볼 때 좀 이제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분양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네.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 분양가를 한 3,500에서 한 4,000선 정도 이렇게 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강동구의 다른 집값에 비하면 싸긴 싸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좀 심하면 완전 후부장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과유불급이 나와요. 과유불급.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욕심이 과하면 그게 탈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진짜 만약에 둔촌 주공이 완전 후분양이라는 건 이제 진짜 다 지어지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네. 하락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니까 완전 후 분양으로 하면 네. 어차피 실제가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더 현혹이 돼서 네. 더 잘 팔리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오히려 생각보다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그렇죠? 왜 때문이죠?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바로 비용 부담이죠. 비용 부담. 네. 이게 선분양제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선분양제도잖아요. 선분양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선분양을 만든 취지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매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네.
분양하고 입주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지 않고 2년이라는 사이에 쪼개서 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둔촌주공이 이미 이제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만약에 내년 초만 분양을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뭐 1년 이상, 1년 반 이상 이렇게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분양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 지어놨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바로 입주해야 돼. 매수자들이 바로 입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타이트한 거죠. 2년에서 한 2, 3개월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타이트해지면 뭐냐? 계약금 치르고 뭐 들어갈 사람은 내가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잔금을 90% 그냥 뭐 예를 들어서 33평 만약에 4천이다. 그러면 한 13억, 14억 네. 돈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이 돈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투자자가 산다. 그럼 세를 맞추더라도 지금 보면은 5천 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분이란 말이죠. 네. 이게 세를 맞추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 상황이잖아요. 세입자들이 지금 돌아다니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를 맞추는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도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입주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지금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 시간적 부담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뭔가 네.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자금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마련이 된 사람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지어놓고 분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뭐 어쨌든 지금 있는 분양 방식을 그대로 이제 하겠죠. 청약을 이제 이때 할 텐데 청약을 뭐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미리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완성된 후에 이제 분양을 똑같은 체제로 하더라도 경쟁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죠.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뭔가 좀 한번 걸러진다고 생각이 드네요. 뭔가 네. 진짜 준비된 사람만 딱 추첨을 신청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양가인데 네. 분양가인데 지금 조합이 완전 후분양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양가를 더 올리기 위함이잖아요. 늦게 할수록 올려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네.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가 한 4천 선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진짜 후 분양으로 하면 4천은 훌쩍 넘는 5천이 될 가격이 수도 있고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조합이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뭐냐? 분양가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승. 네. 그러면 뭐예요? 비용 부담이 그냥 똑같은 가격에서도 비용이 부담이 커지는데 분양가도 올라가. 그러면 이게 이제 뚝뚝 떨어지는 그죠. 소리가 사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반대의 입장이죠. 그렇죠. 조합원이 수익이 간다. 이건 뭐냐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나의 부담이 이거란 늘어난다. 말이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돈 부담도 있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그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겠네요. 네. 이제 그래서 네. 경쟁률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억 로또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2, 3억 로또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2,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입주, 그러니까 2023년 말이나 2024년쯤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네. 벌써 2년 뒤란 말이에요. 2년 뒤. 네.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지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침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까지 겹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네. 이 분양이 미분양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 진입 장벽부터 높아지고 네. 뭔가 좀 정체기의 시기가 딱 맞물려서 네.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두 있는 번째 이유가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전에도 이제 선분양을 할 때에 그림으로 파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고. 네. 그림으로 팔 때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아니면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상담사의 말이 아니면 그림을 얼마나 그려 놓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그림이 보기 좋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집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집을 구경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생각보다 그림인 상태보다 안 좋은 게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점이 더 눈에 네.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뒷동 같은 경우 네. 앞동은 그래도 이제 막힌 게 없이 다 네.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겠지만 네. 뒷동만 가면은 네. 뒷동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럼 높은 집이어도 로얄 호실에 속하는 데들도 보면은 앞동에 가려서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보이죠.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네. 구체적으로 보이고 보면 앞동에 가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이로 해가 들어온단 말이죠. 사이사이로. 그러면은 하루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 한 2시간 이 정도. 그거를 직접 보고 느끼게 되면 굉장히 이 호감도가 툭 떨어져요. 그러겠네요. 뭔가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게 딱 확연히 눈에 드러나겠네요. 저는 실제로 그런 집들을 다 팔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파는 것과 실제를 놓고 파는 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저는 체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진짜 보면은 이제 지하도에서 막 나오는 집 같은 경우 1층, 2층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막 저 앞에서 야 저게 차랑 눈에 딱 보이겠다 이런 게 막 확 드러나요. 그럼 이런 집은 진짜 팔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있을 때는 뭔가 좀 좋은 말과 장점 같은 걸 부각시키면 팔릴 수도 있는 것들이 네. 실제로 보면 이제 너무 단점이 팍 박히니까 쉽지 그렇죠. 않겠네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살 집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집에 들어가 보면 진짜 동선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 맞게. 네. 그래서 내 동선하고 다 맞았으면 이런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물을 볼 때와 그림으로 있을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네. 그리고 그림으로 있을 때는 이 부족한 부분을 네.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다 메꾸거든요. 네. 뭐냐면 방이 좀 작다 싶으면 침대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을 좀 크게 만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빈집으로 있으면 빈집으로 있을 때가 더 작게 보여요. 가구를 채워놓으면 네. 생각보다 작았던 방들이나 이런 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집들이 파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는 호실, 네. 동 이런 것들은 경쟁률도 좀 낮아졌지 실물을 보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지 하면서 미분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서울의 미분양이 생기는 건데 네. 둔촌주공의 미분양이 이 서울시장에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2008년도에 떨어질 때 서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이때 입주했던 게 있거든요. 송파에 리센츠하고 파크리오에 네, 3대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입주를 하면서 네네. 분위기가 완전 다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세대수가 또 많으니까요. 엄청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둔촌족의 사람들이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네. 이게 이 서울시장을 어떻게 좌우할지 딱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만약에 시장이 좋게 아니면 그리고 아파트가 좋게 가려면 적당한 시점에 빨리 분양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욕심을 좀 낮추고 분양이 잘 돼야 네네.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안 팔리는 게 생기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기냐면 이게 좀 안 좋은 물건이 돼버려요. 근데 이 서울의 집에 갖고 있는 이 조합원들이 네. 욕심을 멈추는 게 네. 쉬울까? 쉽지는 않죠. 네, 그렇죠. 쉽지는 않으니까 지금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건설사와 또 지금 다툼도 생겼잖아요. 지금 건설사는 지금 자금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자꾸 지금 조합은 자꾸 분양을 뒤로 미루려고만 하고 네 돈은 네가 내고 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입주 시기도 언제 될지 불투명해진 것 같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진짜 12,000세대가 많긴 하네요, 정말. 네. 저도 실제로 이 공사 현장에 가보긴 했는데 네. 끝이 없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이게- 12,000세대면 네.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니까 엄청나죠. 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정말 그 동네의 그냥 입지, 위상이 정말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이 조합원들의
이런 멈춤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적당한 시점에 네. 분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시간은 이 서울의 재건축, 둔촌 주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